그 이재명 이제 이 위증교사 사건이 있죠. 이 위증교사 사건을 지금 오늘도 이제 이슈들이 이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기 서울지방법원 형사 33부에서 이거를 관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관할을 합의부에서 각구는 있는데, 이걸 이제 병합 심리를 해달라 계속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장동 위례 대장동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은 지금 병합이 돼 있죠. 병합 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병합 심리라는 건 사건 번호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건 번호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이면 고노 도로 시작하는데 땡땡땡땡 뭐 고 몇 번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병합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 전에 며칠 전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백현동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을 이제 이게 단독에서 심리해도 되는 사건들을 합의부 관할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도 사실 문제가 좀 있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병합 관할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단독 판사가 하던 사건을 합의부, 아까 말한 지금 서울지방법원 형사제 33부 합의부죠. 합의부 안에 있는 사건으로 일단은 가져온다는 겁니다. 심리를 병합하니까, 그러니까 사건 번호는 일단은 다르게 뭐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건 번호는 뭐 1번, 2번, 3번, 4번으로 매기던 하나의 풀 안에다 예를 들어 1번에서 10번까지가 33부 합의부 관할이면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은 일단 이 풀 안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넣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이제 단독 관할에 있는 사건, 단독 관할 사건을 이 풀에다 넣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도 뭐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굳이 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거나 단독 판사가 진행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어쨌든 우리가 집중심리주의를 취하면서 사건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집중해서 심리하는 거, 어쨌든 혼자 결정을 하니까 모든 절차에 있어서 훨씬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자는 게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용훈 대법관 때부터 나온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무슨 형사 사건은 조국 사건만 해도 지금 뭐 3년 걸렸죠. 무려 1심, 그것도 1심 판결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특히 형사 사건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계속 불안한 지위에 있잖아요. 본인이 나 깜빵 가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어떻게 될까, 계속 불안한 지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실 빨리 결정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지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최대한 단독 판사가 할 수 있는 사건은 단독이 하고 하면서 이 사건을 좀 빨리빨리 하자,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굳이 단독 사건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사건들을 합의부의 풀에 올려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이 판단하냐, 세 명이 판단하냐 이건데, 그걸 세 명이 판단하면 아무래도 의견도 모아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 일단 올린다. 저는 이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원하는 거는 이걸 같은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병합 심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병합 심리를 해달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저는 이제 오로지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재판 지연, 뭐 일종의 뭐 또 이재명 특유의 사법 방해 전략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병합 심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 10조에 따르면 이제 사물, 뭐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관련 사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건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면 이거를 합의부가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병합해서 이제 심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 10조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단 관련 사건이어야 돼요. 최소한 관련성이라는 게 있어야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법이 정한 이 관련성의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법이 정한 이제 관련성의 요소가 바로 다음 주 제 11조에 나와 있는데,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해서
첫 번째, 1인이 법한 여러 가지 죄, 또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범한 죄, 그다음 범죄,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 감정, 통역죄 또는 장문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그 네 가지 요건을 이제 관련 사건이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물론 1인이 범한 수죄, 그러니까 이재명이 범한 범죄죠. 위증교사든 뭐 백현동, 대장동 다 동일 피고인 이재명이 범한 범죄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을 보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여야 이게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증교사 사건 말 그대로 이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도대체 이 위증교사 뭐 이재명 범죄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재명이 본인 이제 과거에 이제 검사 사칭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은 완전히 이제 피해자고 이제 딴 사람들을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제 이 관련해서 고소된 사람들은 취하하고 그냥 이재명만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가자. 이런 내용의 어떤 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위증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교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진성 씨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 이제 잘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바로 이 김진성 씨가 위증죄의 이제 본범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고소인들이 그냥 완전 이재명한테 몰빵해서 이 사건 몰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법정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김진성 씨한테 부탁을 한 거죠. 청탁을 하고 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증교사죄하고 위증죄는 하나의 이제 한 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범, 위증을 한 이 김진성 씨하고 위증교사를 한 이재명은 정범과 종범의 관계죠. 하나의 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심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김진성 씨도 기소됐죠. 그러면 별도의 이제 사건으로 사건 번호를 따로 매겨서 김진성하고 이재명을 위증교사로 해서 같이 이제 심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교사한 사람만 뚝 띄어가지고 그냥 같은 피고인이니까 같아가 심리를 해달라. 이거는 관련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위증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에 대한 위증이잖아요. 그러면 그 본범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이 이제 같이 그 본범의 죄하고 같이 이제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증죄의 본래 범죄 도대체 어디 나가서 위증을 하라고 했냐 하면 그거는 이미 뭐 이재명이 그 지난 연말에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위증 혐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장동 백현동하고 지금 사건 거기다 합쳐달라는 그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전에 이미 확정 판결이 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위증죄예요. 그래서 그건 이미 끝난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하고는 또 관련성이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관련성이 없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위증교사 사건은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거고 백현동 대장동 사건은 알다시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아예 그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했는지조차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를 관련 사건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뭐 이런 법리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지만 사실은 이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뭐 법원에서도 아직 결정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련 사건으로 해서 아예 병합해서 사건 번호를 그냥 1번에 합친다. 이거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이런 병합 사건의 어떤 대원칙상 또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경합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이 죄가 한둘이 아니죠. 저도 다 기억도 안 나갖고 먼저 제가 좀 적어왔는데. 자, 일단 공직선거법 있죠. 지금 문제되고 있나?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2022년 9월 8일 날 기소가 됐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 있죠. 위증교사 있어요. 대장동하고 위례 같이 그다음 성남FC 있죠. 백현동 사건 있죠. 대북송금 사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이제 6건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형법에 저는 이 민주당이 이런 걸 소위 법꾸라지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교묘하게 꼬아서 마치 이게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도 이게 소위 이제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행태인데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형법에 이제 경합범 이제 처벌할 원칙이 있는데 이런 걸 뭐 어렵게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이런 거 어렵게 설명하는 게 그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작태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 합쳐서 좀 제일 큰 범죄에 가중해서 이제 처벌한다 이제 이런 규정인데 이제 여러 개의 범죄들 지금 계속해서 재판 지금 6가지였죠. 이 6가지를 다 합쳐서 선고해야 된다고 우리 형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심리해라 이제 이 주장인데 언뜻 보면 그럴듯해요. 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형법이 경합범들을 뭉뚱그려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일견 원칙인 걸로 얘기를 해놓기도 했지만 이 경합범의 형법 제37조하고 38조를 같이 보면 되는데 이걸 정해놓은 이유가 일정 형량의 수준을 정해놓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떤 뭐 여러 가지 범죄가 겹친다고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가중처벌한다고 해서 마냥 그냥 형량을 뭐 100년, 200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병합주의거든요. 자꾸 이런 어려운 논의로 몰고 갈 필요도 없고 그게 이제 병합주의인데 그게 꼭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은 그게 다 법정형이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럼 6개면 60년을 때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조금 사법에 맞진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일 큰 형량의 한 반 정도를 더해서 이제 한도를 정해준 건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합범을 다 뭉뚱그려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편 위증교사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선고할 필요는 없고 다만 따로따로 선고를 하더라도 그 정해진 형량 가이드라인만 맞춰서 하면 돼요. 꼭 그래서 이 형법 37조, 38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사실 그것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마치 그냥 법이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네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않고 또 하나 방어권 측면에서 자꾸 방어권 하시는데 방어권이 이렇게 잘 보장된 이재명처럼 방어권이 현재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속영장도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기각시키고 소위 요즘 옛날에 무전 유죄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권 무죄, 무권 유죄, 힘 있으면 무죄고 힘 없으면 유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판국에 이재명이 방어권 얘기를 하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방어권의 측면에서도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무조건 방어권이 엄청나게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헌법 위에 있는 방어권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판 중심주의 연장선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제 대원칙 중에 집중심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피고인 지금 빨리 가타부터 결정이 돼야 이게 어쨌든 자신도 덜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집중 심리에서 빨리 이걸 끝내나 이게 오히려 피고인한테도 더 좋다. 그리고 집중 심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위중교사는 별도로 이제 김진성 씨랑 같이 해서 빨리빨리 진행한 다음에 이거 따로 판결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은 그걸 더 좋아합니다. 본인이 어차피 무죄든 유죄든 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걸 더 싫어하거든요. 이거 이재명은 참 멘탈이 대단한 게 자기는 계속 불안한 어떻게 보면 상황에 있어도 더 좋은가 봐요. 그냥 계속 불안해도 이게 이제 강철 멘탈이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결론은 이 위중교사죄를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병합 심리를 이제 사건 번호 하나를 부여하는 게 모든 백현동 사건하고 같이 대장동 사건하고 그거는 우리 법원 측에 맞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일단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유는 하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끌고 위중교사죄 이제 처벌이 나면 피서권고 박탈되고 모냥 빠지니까 그냥 시간 끌어보자. 또 막 증인 신청하고 어쨌든 사건 다 병합돼 있으니까 연기하고 이러면서 또 시간 계속 끌어보자. 위증교사죄는 빨리 이제 나올 수가 있어. 더군다나 이제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죄는 상당 부분 이제 소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이 굉장히 빨리 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어떤 법을 호도하고 이제 사법 체계를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